자, 그럼 이어서 건강보험, 보험재정. 보험재정은 뭐죠? 보험료겠죠.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료로서 재원을 마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수입 및 지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금과 건강증진기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 대부분 다 뭐죠? 건강보험료죠.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납부하신 보험료가 재원이 되는 거고요. 지출은 뭐가 있냐면 현물급여, 현금급여, 그 다음에 금연 같은 거 하잖아요. 금연을 할 때 보조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각종 그런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정부지원금이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국고지원 14%, 증진기금 6%를 내고 있습니다. 자, 보험급여 다시 나오죠. 보험급여는 뭐냐면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주는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그래서 이걸 급여라고 해요. 좀 이름이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헷갈려 하지 말라고 이걸 설명을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이나 부상,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현물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현물은 뭐냐? 현물은 요양급여. 그러니까 전 시간에 설명했었죠. 와서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치료해주기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무도 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현물급여고 대표적으로 건강검진이 현물로 주는 거죠. 자, 현금으로 주는 건 요양비가 있어요. 요양비.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요양사를 사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이용해라 라는 거고, 장애인 보조기기 또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 이상을 내면 그 이상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 말하고요. 자, 임신, 출산, 진료비 이런 겁니다. 자,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약 한 20% 정도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나왔어. 200만 원 내가 내고 80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거죠. 자, 외래 가서 치료받는 거죠. 상급 종합병원, 자, 이런 것들은 진찰료 총액 더하기 나머지 진료비의 60%는 자기가 내야 돼. 자, 종합병원 비싸죠.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45%, 자, 병원 요양급여 비용의 35%, 자, 의원 여기는 요양급여 비용의 30%.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 내가 내는 돈도 있다. 왜냐? 안 그러면 맨날 병원에 가서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공짜인데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걸 두는 거죠. 자, 약국은 30% 정도를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감기약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조제해서 먹으면 뭐 한 1,000원 내세요, 2,000원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비용이죠. 자, 경증 질환자. 자, 이런 사람들은 본인 부담률의 차등 적용도 가능하다 정도. 자, 그 다음에 6세 미만 아동인 경우 성인 본인 부담률의 70%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한 30% 낸다. 70%니까 21%만 내게 되는 거죠. 좀 더 싸다라는 거죠. 자, 15세는 요양급여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암,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도 조금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저희 교재에도 있기 때문에 암이나 희귀 환자, 중증 환자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특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뇌혈관 질환자, 결핵 등록자.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결핵이나 이런 것들은 요즘 결핵 없죠, 요즘은. 옛날에 결핵 많았잖아요. 이게 뭐 못 먹으면 걸리는 게 결핵이라고 하잖아요. 중증 환자, 중증 외상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죠. 자, 본인 부담 상한제는 좀 전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본인이 납부하는 현금 급여에, 그러니까 자기가 혜택을 받는 현금 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현재 뭐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2020년도만 보면 되겠죠. 자, 봤더니 1분 이자부터 쭉 보면 10분 이자는 본인 부담이 582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582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 다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오면 고소득자죠. 저소득자는 12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자,
고소득자는 582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거기 이상은 내면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거죠. 되게 좋은 제도죠. 자, 그래서 이걸 구분한 거고요. 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보험 들죠.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보험도 들어있고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실손보험이라는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해서 둘 다 이렇게 해서 모든 어떤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자, 실손의료보험이란 질병, 상해,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거 뭐냐면 질병은 일종의 안에서부터 이렇게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가 뭐 이런 게 질병이죠. 상해는 뭐죠? 밖으로부터의 충격이죠. 내가 가다가 뭐 돌에 맞거나 돌에 맞으려죠. 돌에 맞거나 넘어져 굴러 자전거를 타다가 엎어져 드르르 굴러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기부스를 한다거나 그런 게 상해예요. 자, 그래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되면 보험회사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건강보험공단이 100% 다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질병 또는 상해인데 임의 가입이죠. 자, 얘는 의무 가입입니다. 가입 대상이 국민건강보험은 의무, 얘는 임의. 그러니까 가입해도 되고 가입 안 해도 되죠. 돈 많으면 뭐 엄청 많이 비싼 거 가입해도 되고 돈 없으면 좀 조그만 거 가입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보장사항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요런 것 중 본인 부담금 약 한 20% 정도 되는 게 있었잖아요. 20% 30%. 그럼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고 자, 비급여가 뭐냐면 급여가 뭐였죠? 자, 급여라는 게 뭐였어요? 급여가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뭐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러면 비급여는 뭘까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갖다 전문용어로 카바한다고 하죠. 카바를 쳐주는 거죠, 여기서. 그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서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에 대해서 카바를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는다. 자, 본인 부담금 중 일부와 그러니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뭐 무조건 누워있으면 다 받으면 안 되니까 일부와 비급여를 보상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입원은 5천만 원 한도, 통원은 뭐 30만 원 이내, 하루에 뭐 이렇게 회당 30만 원까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자, 계약갱신은 1년 단위라는 거예요. 보통. 그 다음에 얘는 평생 의무가입이죠. 그렇죠? 왜 계약갱신이 1년 단위냐면 이 사람이 점점 늙어갈수록 이게 표준체라는 게 있어요. 표준체가 있고 우량체라는 게 있고 미달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저희 나이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아픈 것과 이 정도의 사망률이 있겠다라고 정해놨겠죠. 그런 걸 표준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 더 아픈 사람도 있죠. 그래서 좀 더 아프고 뭐 암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좀 뭐 당뇨에 걸렸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아프거나 좀 더 죽을 확률이 높겠죠. 그런 건 미달체. 굉장히 우량해. 저같이 막 맨날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막 건강에 좋은 건 막 어디 가서 찾아서 먹고 막 삼시세끼 안 먹으면 막 난리 나고 막 이렇게 막 약도 많이 먹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우량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량체, 미달체, 그다음에 표준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그걸 체크해 보는 거죠. 얘가 미달체인지 표준체인지 뭐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게 바로 계약갱신입니다. 자, 해외 민간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그 대체형, 중복형 이런 게 있는데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다. 미국, 독일은 대체형. 그래서 민영 건강보험이 국영 건강보험을 대체해서 그렇죠. 엄청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다라는 거고 중복형,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민간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하고 민간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중복형이 있다. 자, 보완형도 있다. 보충형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보충형이 들어가는 거죠. 한국은 그죠? 보충형이나 보완형. 자, 그다음에 한국의 사회보장을 보면 사회보장이란 단어와 이 건강보험이라는 단어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봅시다. 사회보장은 사회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사회와 대공황 시기에 했던 거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공부조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사회보장을 잠깐 볼게요. 첫 번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최저생활이 보장돼야 되고요. 모든 위험과 사고가 보험돼야 되고요. 보호돼야 되고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회보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못 사는 사람도 좀 어느 정도 살게 해줘야 되고 그렇겠죠. 너무 아픈 사람도 아프지 않게 해줘야 되고 이런 거겠죠. 그 노인들을 좀 우대해줘야 되겠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좀 장려해라. 양육, 아이들 키우는 거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거나 잘렸어요. 실업당했어. 노령, 나이가 많아. 장애, 아파. 질병, 아파. 빈곤, 가난해, 사막, 다 우울한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 자,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는 사회가 따뜻하게 이렇게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정말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자, 그래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보험은 누군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낸 걸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납부하는 자체가 차등 적용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겐 조금 내고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내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건 뭐냐면 공공부조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반대급부를 내지 않아도 공짜로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는 뭐 생활급여 이런 것들, 생계급여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공공부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달라요. 그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뭐죠? 사회부조, 이게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한 게 밑에 잘 나오고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가 있고요. 사회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자, 사회보장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안 나오니까 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되고 사회보험에는 이런 보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대 보험이 다 사회보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에는 대표적인 게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거나 또는 급여 소득이 한 달에 한 꼴랑 50만 원 벌어. 근데 4명이 같이 살아. 50만 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고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를 내지 않아도 그냥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거는 형태가 공공부조죠. 자, 사회보험 뭐죠? 내가 뭔가를 내야 돼. 내야 혜택을 받는 거지 안 낸 사람 혜택 주는 게 아니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가가 하는 거죠. 얘는 개인이 합니다. 자, 사회 연대성이죠. 사회가 연대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야 올바른 것이다 라는 거고 이건 계약이죠. 내가 하면 좋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자, 이건 사회보험법 상법이 되고요. 얘는 의무죠. 얘는 보통 의무. 뭐 제가 들면 들고 말면 말고. 자, 보통 국가나 공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하는 거고. 사기업, 우리나라 민간보험 사기업 되게 많죠. 뭐 삼성생명, 동부화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자, 소득에 따라서 능력으로 되고요. 이거는 자기가 위험의 크기, 위험은 많이 들고 위험이 적으면 적게 들고 이런 거겠죠. 자, 현금인데 이건 현물이 또 있다. 급여라는 건 이제 보험금의 형태죠. 그런 게 얘는 돈으로만 줘요. 얘는 돈도 주고 물건도 주고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자, 공공부조라는 게 뭐냐? 자, 공공부조는 여기 나오죠.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 중 사회보험 다음으로 큰 비중이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다. 자, 그래서 밑에 구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구별해 놓은 걸 봅시다. 자, 봤더니 공공부조는 최저생활보장이고요. 얘는 연대적 대응이에요. 그래서 공공부조는 딱 어떤 대상만 주죠. 다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가난한 분들 또는 의료 혜택이 필요한 분들 뭐 좀 약간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지 다 주는 게 아니죠. 얘는 보편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무차별 평등주의,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거고요. 자, 비례 원리에 따라서 형평하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이 있는 기여금 많이 낸 사람이 받게 되는 체계죠. 자, 그 다음에 최저생활 보장이고 얘는 사회적 적정성입니다. 자, 강한 권리성, 희박한 권리성. 요거를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보면 재원이 세금이죠. 우리가 냈던 세금으로 주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낸 돈이에요. 그리고 국고, 일부라고 했잖아요. 20% 정도 국고를 지원하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낸 돈과 국고. 얘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냈던 세금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공공부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 서비스. 아까 그 사회 보장에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 공공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죠. 다양한 공공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돌봄 서비스 같은 거예요. 노인분들 돌보거나 또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돌보는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아까 전 시간에서 지역가입자들은 뭘로 가입한다고 그러죠? 점수로 가입하는데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거죠. 자,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참작하여 점수로 환산한다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럼 이제 부과되는 소득은 뭐가 있냐? 자, 봅시다. 일단은 사업 이자 배당 연금, 선박, 자동차 한 대씩 있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배 한 대씩 있어야겠죠? 항공기 한 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용연속 9년 미만의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이렇게 넘는 이런 자동차죠. 요즘에 1600cc는 거의 다 넘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건 전혀 몰라도 되겠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부가 점수표 195.8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최저 소득, 최저 보험료에다가 소득 점수와 자동차 점수와 재산 점수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별도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등급별로 해서 점수를 부과한다. 자, 그래서 얘는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가 별도로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자동차를 재산에 넣지 않고 자동차만 별도로 뗀 거예요. 그만큼 자동차는 보편적이니까. 자, 그래서 재산 기본 공제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혀 중요한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자, 지역가입자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의 10.25%예요. 그래서 10.25%다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계속 증가했었다. 자, 보험료 산정 방법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점수로 부과한다 정도. 그래서 최저 보험료, 재산 점수, 그다음에 자동차 점수, 그다음에 요 소득 점수 이런 것들을 환산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한 보험료가 있고 상한이 엄청나죠. 이게 월 보험료예요, 월 보험료. 그러니까 최저는 아무것도 없으면 13,985만 내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은 뭐예요? 이거 332만 2천 원이죠. 지역가입자는 440 얼마 정도 돼요. 445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될 거예요. 그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는 거예요. 월당 400만 원 내면 1년이면 4,800만 원을 보험료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저도 그렇게 한번 내봤으면 좋겠네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낼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소득의 3% 정도, 그러니까 사업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6.67%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건 3.335%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래서 한 달 소득이 약 한 1억이 넘어야 돼요. 그래야 300만 원 이상 됩니다. 너무 좋겠죠. 한 달 1억 벌면 1년이면 12억이니까 거의 뭐 스타급이죠. 자, 그 다음에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의 기준. 그러니까 재산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재산 적용, 이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쭉 설명한 거고요. 자, 자동차 보험료 부과 제외, 9년 이상인 경우, 1600cc 이하인 경우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자동차 점수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보험료 계산에 의해 직장을 퇴직해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됐어요. 자, 그래서 건돌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더니 45세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업주부는 항상 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자녀들 모두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동차 적용 방법 월 단위로 계산해서 계산해주면 현재 재산이 9천만 원이고 자동차가 1800cc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소득 금액이 94만 원인 경우 또는 573만 원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된다 이런 겁니다. 전혀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자, 직장 가입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수 월액 급여예요, 급여. 급여의 6.67%를 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수 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내가 급여 말고 별도의 알바를 해요. 그럴 때는 3,400만 원을 초과하면은 보수의 소득 월액을 같이 포함시켜서 계산해서 부과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보수 월액 산정, 보수 월액에다가 6.67인데 3.335, 3.335를 계산하고 장기 요양보험료 10.25%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3,400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3,4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그런 얘기죠. 자, 월 보험료가 얼마야? 월 보험료가 최대 지금 660만 원이네요. 그래서 664만 4,340원 월별 보험료 상한액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월별 보수 월액 상한액.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6.6%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정도 되겠죠. 자, 월별 하한액은 18,600원이야. 아무리 적게 내도 18,600원은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한액, 하한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소득 월액을 보게 되면 보수 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 가입자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12로 나누어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수에 산정된 범위가 있는데 뭐 봉급, 급여, 세비, 임금 상여 이런 것들이 다 보수 월액입니다. 여기에 6.67%를 곱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고료나 번역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비과세 얘네들은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식대, 그죠? 그래서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회사에서 주는 게 있어요. 월 20만 원까지. 이게 비과세 항목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자, 생산직 근로자, 그러니까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조선 이런 배 만드는 곳에서 야간 근로수당인 경우 이때는 원래 비과세가 돼요. 이거는. 자, 개인 사업장 대표자,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들은 사업 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을 갖다가 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는 보수 총액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직원들이 얼마씩 받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하는 거죠? 사용자가예요. 사용자가 뭐냐면 사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직장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용인이라고 합니다. 사용인. 그래서 사용자, 사용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회사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신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휴직자 등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 경감이 되더라.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자, 봅시다.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있으면 연대해서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아빠가 안 내면 엄마가 내고, 엄마가 안 내면 아들들이 내줘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험료 부담,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납부 기한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래서 뭐 납부 방법은 인터넷으로 내도 되고 지로로 내도 되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 신용카드도 냅니다. 자, 그런데 수수료를 떼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이 이제 물건을 살 때는 이 카드 회사가 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진 않고 이제 이 가맹점에서 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줘야 돼, 대신.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갖다가 보험료로 납부하려고 한다. 그럼 0.8%니까 8,000원 정도를 여러분이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100만 8,000원이 나와요. 안 좋은 거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좋겠죠. 자, 지역보험료 조정의 취지. 그러니까 지역보험료라는 거는 직장 가입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민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급여가 정해져 있잖아요. 급여의 몇 프로야? 이러는데 지역가입자는 뭐 재산도 막 복잡하고 이거 내 거 아닌데 뭐 싸우고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직장 가입자는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이런 것들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발생 시점과 뭐 재산 취득 시점 뭐 이런 게 시차도 발생하고 복잡하죠. 왜냐면 이때 시점이 있어요. 난 이때 팔았어. 난 이때 없어.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지역 가입자가 언제 조정이 되느냐? 자, 소득 감소 및 폐업, 휴업.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니까 나 올해 너무 힘들었는데 나 장사 하나도 안 됐는데 맨날 뭐 9시 이전에 다 문 닫으라고 해서 안 되고 5인 이상 뭐 안 돼가지고 다 안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됐을 때는 일괄 조정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요. 그러니까 뭐 팔았거나 또는 뭐 상속을 했거나 또는 수용당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재산이 없는데 재산에 부과되고 있어. 나 재산 없거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2개월 전에 변동 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도 당연히 소유권이 변경되면 폐차한 경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자,
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때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나 아빠랑 아들이랑 살고 있는데 왜 아빠 걸 내라고 하냐? 아버지는 지금 뭐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는 아버지가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걸 꼭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면 이 사람이 뭐예요? 전세 들었구나 해서 전세도 뭐예요? 그 지역 가입자 점수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전세 든 게 아니고 아들 밑에 사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보험료를 안 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서 임대한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주택공사라든가 LH공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임대주택 같은 거를 산 거죠. 그쵸? 그래서 정부로부터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에 세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건강검진이 나오죠. 자, 건강검진은 대표적인 현물급여예요. 현물급여.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일단 지역가입자는 2년에 1회예요. 근데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에게, 그러니까 만 20세 세대원이라는 거 이제 뭐 자녀가 있는데 24살이야, 28살이야, 뭐 이런 경우겠죠. 그네들은 2년에 1회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자, 직장 가입자는, 직장 피부양자는 뭐냐면 직장 가입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2년에 1회고,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녀. 내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도 건강검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2년에 1회고, 직장 가입자는 뭐예요?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꽤 많죠? 자, 의료수급권자는 2년에 1회. 그러니까 보통 2년에 1회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료급여 생계 전환기 검진 실시합니다. 66세 이상은.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대상자가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물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검진 항목을 봤더니, 자, 이게 뭐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뭐 건강검진을 할 때 기본적인 공통 항목이 있고요. 문진, 체위, 혈액 뭐 이런 거 하고요. 요즘에 뭐 혈액 검사로 웬만한 건 다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남성은 요때 하죠. 자, 만 40세에는 B형 간염을 해요. 자, 54세, 64세 여성은 골다공증을 합니다. 이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 요때 하는 거죠. 이때. 우울증도 심각한 병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 평가, 노인 신체 기능 지수 검사, 치면, 세면 막 검사 뭐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기간별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암도 검진해줘요. 그래서 위암은 2년 주기. 그러니까 암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년 주기를 한 번씩 하고, 만 50세 이상이면 1년 주기. 자,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이런 것들을 검진해줍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정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암은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걸리기도 하고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검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꼭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비용 부담은 공단이 90%고요. 수검자가 한 10%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국가 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어요.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게 있다. 암검진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장기요양법이 나와요. 노인장기요양법은 노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데 혜택이 되게 많아요. 노인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거를 별도로 띄어서 장을 만든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요 7장부터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